자, 보신 것처럼 최원종은 황색 수의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쓴 채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피해자가 할말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과할 말 없으세요? 자, 저 모습이 이제 재판이 끝난 직후입니다. 호송차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17분 만에 끝났다고요? 네, 첫 공판이었는데요. 정확히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원종 측이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건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 등사하지 못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기록 확인한 뒤에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 검찰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열람 및 등사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했는데 이 변호인의 신청 자체가 워낙 늦어져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2주 뒤에 2차 공판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최원종 측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잘라 얘기했습니다. 결국 한 달간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왜 그걸 안 본 거죠? 이건 이제 구속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무거움과 관계없이 어떤 법적 절차라는 건 있는데 원래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취소를 하고 본인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지난 8일에야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또 워낙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변호인 입장에서 연기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이 연기에서 재판도 늦게 열렸는데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최원종 측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족들도 없이 안에서 자기 공개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원래 재판은 모든 재판이 공개 재판이지 않습니까? 유족들은 이게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아도 못 부정한 판에 무슨 비공개를 요청하냐라고 또 울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사선 변호인 뭐 아시다시피 방송에도 뭐 소개가 됐지만 최원종 뭐 혼자 상당히 비싼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그 집이 먹고 살만 한가 보죠. 방청석에서 네. 정말 많은 그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판 자체가 첫 재판인데 공전이 돼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유족들이 아마 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왔었고요. 재판은 이제 빨리 끝났는데 유족들이 이제 최원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나왔냐? 뭐하러 나왔냐? 나쁜 XX 이런 얘기도 했다 하고요. 사선 변호인한테도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변호하니까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법정을 나서서 호송차 탈 때 최원종한테 유족 중에 누가 휴대전화를 던져서 머리에 맞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머리에 맞으니까 교정 직원이 이제 손으로 막으면서 호송차에 태웠고요. 아마 유족들은 우리 아이는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오늘 현장에서 많이 우셨대요. 울분을 토하시면서 말이죠. 재판이 끝난 직후에 그 말씀 잠깐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는 이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중히 경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국민들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발 사형시켜 달랍니다. 교수님, 저런 유족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뭐 다 아시겠지만 8월 3일에 이 최원종이가 14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서 특히 그 중에서 20대, 60대 그 여성이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 기록을 열람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최원종이가 쓴 반성문을 보게 되면 안에 있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쓴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해서 아주 분노를 갖다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죗값을 좀 꼭 그 받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실제 이제 그 중에서 20대 그 희생자 김혜빈 씨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이 처음으로 이 범인하고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 같았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 숨통을 끊어놓고 자기도 그냥 감옥에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법원을 믿고 꼭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60대 희생자의 그 남편, 그분이 처음 만난 그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한 그 바로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충격으로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고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피의자의 인권을 갖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그 불시에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유가족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최원종이 이제 신상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피해자의 이름을 얘기하느냐? 고 김혜빈 씨입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었어요. 또 60대 여성 고 이희남 씨였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이름을 조남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유족들이 범인이 아닌 최원종이가 아닌 희생자가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족들이 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김혜빈 씨 같은 경우는 외동딸이었어요. 제가 그 혜빈 씨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보낸 카톡을 봤는데 오후 6시 35분 속보가 전해졌을 때입니다. 혜빈아,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일어났대. 너 돌아다니지 마. 반응이 없었겠죠? 14분 뒤 6시 49분에 또 어머니가 카톡을 하십니다. 혜빈아, 너 연락 안 된다고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빨리 연락해. 일자가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이 심정이 말이죠. 야, 진짜 이게 가늠이 됩니까 이게? 예? 자, 유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이 유족들이 오늘 저렇게 현장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최원종 이자가 말이죠. 어느 언론사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네, 지난 1일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최원종은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 더 해야 할 걸 생각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받는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를 한 겁니다. 또 최 씨는 피해망상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편지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정신병력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자기 변명 또 하소연만 줄줄이 늘어놓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구치소에 한 달 있었는데도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려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의아한 상황인 게 이제 날짜를 바꾸는 부분의 경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지난달 2일에 범행을 저지르다가 3일 날 범행 날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범행을 저지르려고 갔다가 무서워서 돌아갔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이자가 계속 주장하는 게 스토킹을 당했다.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발견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에서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받았어서 그냥 받아들였으라고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검찰이 기소할 때는 이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또 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공소장에 검찰에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제 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신림역 난동범 조선이가 나도 스토킹에 시달렸다. 최원종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통상 이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약속이라도 한 듯 어느 상황에 가서는 자기의 책임을 또 다른 자기에게 미루는 소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예 통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가족들의 촉에 의하면 이 친구도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심신미약을 해서 결과적으로 감형을 갖다가 추구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변호사도 1명에서 2명, 2명에서 4명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는 간단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에게 편지 쓰고 변호인을 늘려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또 이제 특히 최원종이가 아주 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액이지만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에 투자도 했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범행 바로 전에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검색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최원종이가 일부 망상 상태를 제외하면은 학습 능력을 갖다가 상당히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심신미약하고는 별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발동을 하고 있는데 가정스럽습니다. 앞서 이 고 김혜빈 씨 아버님은 그래도 법원을 믿고 꼭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재판의 결말을 압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이 울부짖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분명 선고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무너지실 거예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